쥐가 1등이라고? 12띠 경주 설화의 시작. 가장 먼저 강을 건너는 자여, 하늘이 정한 세월의 자리를 얻으리라. 여러분은 자기 띠를 바로 떠올릴 수 있으시죠? 쥐띠, 소띠, 호랑이띠, 토끼띠.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자기 띠를 말합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왜 하필 쥐가 맨 앞일까? 소보다도 작고 호랑이보다도 약하고 용처럼 신비로운 존재도 아닌데 왜 12띠의 첫 번째는 쥐일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된 오래된 설화 한 편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쥐가 1등이 된 이야기, 그리고 12띠가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전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하늘에서는 세상의 시간을 맡길 12동물을 정하려 했다고 합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흐르고 세월이 돌고 도는 그 순서를 그냥 숫자로만 남기기보다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게 동물들에게 자리를 맡기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신이 땅 위의 동물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구름이 갈라지고 빛이 강처럼 쏟아지는 하늘 아래로 수많은 동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힘센 소도 있었고 사나운 호랑이도 있었고 재빠른 토끼와 하늘을 나는 용도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틈에 작고 조용한 쥐 한 마리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의 신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가장 먼저 강을 건너는 자여, 하늘이 정한 세월의 자리를 얻으리라. 그 말이 떨어지자 동물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에 따라 하늘의 순서가 정해지는 경주였으니까요. 이 말을 들은 동물들은 저마다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소는 묵묵히 강을 바라봤을 겁니다. 힘도 있고 끈기도 있으니 이 정도쯤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호랑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강하고 날쌘 짐승이니까요. 토끼는 가볍고 민첩했고 용은 애초에 하늘을 나는 존재였으니 많은 동물들이 속으로는 이미 결과를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번 경주는 힘센 동물들끼리의 싸움이겠구나. 그런데 정작 제일 먼저 머리를 굴린 건 가장 작고 약해 보이는 쥐였습니다. 쥐는 처음부터 알았을 겁니다. 자기 힘만으로는 이 경주를 이기기 어렵다는 걸요. 강은 넓고 몸은 작고 정면 승부로 가면 답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렸겠죠. 하지만 쥐는 포기하는 대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를요. 그리고 쥐는 아주 영리한 방법 하나를 떠올립니다. 경주가 시작되자 소는 묵묵히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센 물살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죠. 그런데 그 순간 쥐는 조용히 소의 등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작은 몸집 덕분에 들키지도 않았고 소는 그저 자기 힘만 믿고 묵묵히 강을 건넜습니다. 쥐는 소의 등을 타고 무사히 강 한가운데를 지나갑니다.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도 쥐를 경계하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작고 너무 약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승부는 강 끝자락에서 갈렸습니다. 소가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쥐는 기다렸다는 듯 소의 머리 위에서 폴짝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 가장 먼저 도착해 버렸죠. 그렇게 쥐가 1등, 소가 2등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생각해보면 이 장면이야말로 이 설화의 핵심입니다. 가장 힘센 존재가 아니라 가장 영리한 존재가 맨 앞자리를 차지했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쥐를 단순히 작고 약한 동물로만 보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작지만 눈치 빠르고 빠르게 상황을 읽고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는 존재. 쥐가 12띠의 첫 번째가 된 이유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로 남겼던 거죠. 반대로 소는 조금 억울한 동물이 되었습니다. 분명 가장 성실하게, 가장 정직하게 강을 건넜지만 결국 2등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소다운 자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묵묵하고 우직하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가는 존재. 12. 띠 속 소의 이미지는 어쩌면 여기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뒤를 이은 건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강했지만 강물은 생각보다 거셌고 물살을 뚫고 오느라 예상보다 시간이 걸렸다고 하죠. 그래서 세 번째가 되었다고 합니다. 토끼는 또 토끼답게 영리하고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돌을 밟고 나무를 타고 빠르게 강을 건너 네 번째 자리를 차지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존재, 바로 용도 등장합니다. 용이라면 사실 가장 먼저 도착해도 이상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설화 속 용은 의외로 다섯 번째쯤 도착합니다. 왜냐하면 오는 길에 가뭄 든 곳에 비를 내려주었다거나 누군가를 도와주느라 늦었다는 이야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은 단순히 강한 존재가 아니라 힘이 있어도 남을 돕는 신비로운 존재처럼 기억됩니다. 이런 식으로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까지 차례대로 자리를 얻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잠깐, 고양이는 왜 없지? 지금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동물인데 12띠에는 고양이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도 설화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는 고양이도 원래 경주에 나가려 했지만 쥐에게 날짜를 물어봤다가 잘못 들었다는 버전이 있습니다. 쥐가 일부러 틀리게 알려줬다는 이야기도 있고 고양이가 그 말을 믿고 늦잠을 잤다는 이야기도 있죠. 어쨌든 고양이는 경주가 이미 끝난 뒤에 도착했고 결국 12띠에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고양이가 쥐를 쫓게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이 설화는 그냥 순서를 설명하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왜 쥐는 영리하게 느껴지는지, 왜 소는 우직하게 느껴지는지, 왜 고양이와 쥐가 서로 앙숙처럼 보이는지까지 사람들은 이야기 하나에 다 담아낸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12띠라는 게 단순히 동물 이름은 아니구나 싶어집니다. 사람들은 각 동물의 성격과 기운을 겹쳐보았습니다. 쥐는 영리함, 소는 성실함, 호랑이는 기세, 토끼는 재치, 용은 특별한 기운. 그렇게 동물 하나하나가 시간의 이름이 되고 성격의 상징이 되고 운의 이미지처럼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몇 년생이냐고 묻는 것보다 무슨 띠냐고 묻는 말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숫자보다 이야기가 더 오래 남고 설명보다 상징이 더 쉽게 기억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12띠 경주 설화는 누가 더 빨랐는지를 겨루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존재들이 하늘의 순서를 얻기 위해 달렸던 이야기이자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담아낸 전설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의 맨 앞에는 호랑이도 용도 소도 아닌 작고 조용한 쥐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힘이 아니라 영리함으로 첫 자리를 차지한 존재. 그래서 어쩌면 쥐가 1등이라는 건 생각보다 더 의미심장한 순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가장 먼저 방법을 본 자가 맨 앞에 선다는 뜻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12띠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쥐를 떠올리게 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지만 가장 먼저 도착한 존재였으니까요. 이렇게 12띠의 시작에도 생각보다 재밌는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운세와 전설 그리고 신기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가득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멍멍.